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MBN 골드 박근호입니다. MBN 골드의 유튜브 채널 혹은 뭐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제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돋보기 표시에다가 MBN 골드 박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제 이름만 검색을 해도 뭐 박근호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영상이 서치가 되니까 많은 참여,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빨간색이 거래소, 그 다음에 파란색 코스닥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구간에서 V자 반등 나올 때 거의 똑같은 시기에 반등을 좀 줬는데, 오후권 흐름은 양시장이 좀 약간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동시호가에서도 약간 띄우긴 했는데, 뭐 아무래도 뭐 원인은 다른 게 아니겠죠. 많이 올랐던 이제 에코프로 계열이었었는데, 에코프로 BM을 선두로 해서 그냥 에코프로도 오늘 조정을 좀 줬죠. 근데 2% 내외로 조정을 줬는데 시장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요런 종목군들을 따라다니는 뭐 거래소에 많이 있는 이제 셀이라든가 엔솔이라든가 뭐 SDI,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요런 기업들, 그 다음에 어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그걸 이제 추종하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가 몇 개 좀 껴있는, 예전과는 좀 약간 많이 좀 다르죠. 예전에 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코스닥 기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기준으로 잡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이면 다른 바이오들도 같이 분위기상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지금 시장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하반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금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이 올라온 것 자체가 뭐 에코프로 계열이 올라오면서 뭐 LNF라든가 여타의 어떤 2차전지 소재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만 올려놨는데, 이게 과거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코스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면은 시장이 올라가겠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바이오 기업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이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가 꺾였을 때 바이오 쪽에서 조금 어떤 관심권이 다른 종목군들로 매기가 좀 옮겨가야 되는데, 바이오가 꺾이면서 시장이 꺾이면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 가만히 있던 종목군들이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시장은 뭐 나쁘지는 않고 충분히 스타주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목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아주 핫한 섹터가 황산 리튬이죠. 황산 리튬,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황산 리튬 얘기만 나오면 상한가를 가죠. 제일 처음에 물꼬를 튼 게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세게 조정을 줬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죠. 단 일주일 만에 거의 90% 정도의 수익을 줬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일주일 동안 딱 90%, 100%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줬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게 한농화성이죠. 한농화성도 역시 같이 움직였다가 좀 최근에 조정 중인데, 조정을 줄 때는 뭐 이수화학이나 한농화성처럼 좀 세게 주는 것도 다음번 상승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질 때 산다라기보다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도 되고, 또 시세가 마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리튬은 리튬인데 황산 리튬 쪽은 아니고 약간 좀 다른 계열이었죠. 석경 AT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재료는
그 리튬이었었어요. 이제 다른 어떤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셀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가운데 리튬 쪽 관련 기업들의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 기업도 황산 리튬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황산 리튬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오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원분들이랑 매매를 자주 해서 뭐 많을 때는 50% 그 이상도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관심을 좀 두고 있어요. 자, 오늘 목이 좀 쉬어갖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MBN 골드, MBN 골드 유튜브에 꼭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에 밴드가 주소가 있어요. 밴드 주소, 밴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밴드 들어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만한 리포트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하죠. 좋아 보이지만 안쪽에서 좀 약간 스물스물 좀 그 불안한 감이 발생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리포트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장 전에 체크해야 될 종목군들도 가끔 전달해 드리니까 꼭 지금 유튜브 더보기에 있는 밴드 주소를 여러분들이 밴드 주소를 클릭하셔서 밴드로 좀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황산 리튬, 이수화학, 한동화성, 석경 AT 상한가 다음 타자 이 기업 어떤가요? 일단 좀 보면 황산 리튬이 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냐 하면, 물론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뭐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옮겨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뭐 충전하기가 힘들다라든가 충전할 장소가 좀 부족하다,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난다, 이런 것들일 텐데,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나서 탈출을 못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 충전 중에 불이 나서 굉장히 좀 큰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 중간에 있는 분리막이 액체로 되어 있죠. 액체로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뚫리기 때문에 이 양쪽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이면서 화재가 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 분리막 자체도 고체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음극과 양극의 소재들 사이에도 다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황산 리튬이죠. 황산 리튬인데 다음 장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황산 리튬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뭐 석경 AT는 황산 리튬은 아니죠. 이수화학, 한동화성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는데, 저는 이 기업도 황산 리튬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안 움직인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업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산 리튬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산 리튬으로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료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허예요. 특허인데 밑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나와 있고요. 황산 니켈과 관련된 특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황산 리튬, 니켈이라 황산 리튬 왼쪽 위에 황산 리튬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죠. 특허. 회사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나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기금속 화학물 공급 장치 및 공급 방법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뭐 황산 니켈과 관련된 건데 역시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이시죠? 그 다음 장 한번 보면 2년 전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 직원들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낸 공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황산 리튬 제조와 관련돼서 직원들을 이렇게 뽑는 부분이었어요. 모집 내용, 상세 내용은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돼서 전고체, 이제 뭐 보통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솔라, 태양광, 그 다음에
뭐 LED 이런 것들이 어떤 프리커서를 만드는 회사. 프리커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해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좀 충원을 하고, 이 자체가 어디에서 이걸 낸 거냐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제가 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과연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작년 2분기까지의 어떤 우리가 보통 실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봐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따 숫자로 볼 텐데, 잠깐만요. 자, 그 파란색은 이제 매출이죠. 이게 이제 분기별로 계속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나오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연 단위로 토탈로는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가격은 아니겠죠. 우리는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도 않고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가장 수익률 내기 좋은 방법이고 가장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지금 현재 파란색 매출,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업이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매출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이제 OPM, 노란색 OPM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뭘까요? 영업이익률이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죠. 태양광, 반도체, 뭐 총매, 그 다음에 LED 4개를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한 회사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이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 그 전구체 중에서 4개를 모두 하는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유일합니다. 이제 전구체를 우리는 이제 프리커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케이 관련돼서도 좀 이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DNF, 덕산, 테코피아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매력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반도 못 따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절인데 무슨 사실 반도체 쪽으로 가장 매출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 솔라 쪽인데, 태양광. 이 하이케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이케이, 저는 반도체가 지금 시황이 안 좋은데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 하이케이라는 물질을 인터넷에다 쳐보면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낯익은 분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 뭐 이 하이케이라고 치기만 하더라도 이 DNF의 하이케이와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하이케이는 약간 다른 겁니다. 약간 다른 건데, 이렇게 보면 뭐 동영상도 굉장히 많고, 반도체 얘기는 최근에 하이케이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미세 공정의 하이케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이케이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고, 프리커서의 한 종류이긴 한데 프리커서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하이케이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DNF랑
약간 방식이 다른 건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생산 능력, 우리가 보통 뭐 캐파라고 설명을 하죠. 캐파라고 설명을 하는데 2018년도서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어느 정도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지, 자, LED, 반도체, 솔라, 촉매 4개를 다 만들 수 있는, 전고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LED 생산 능력은 사실 LED가 이렇게 막 지금 성장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작년 기준으로 예전보다 좀 줄었는데 반도체는 2배가 늘었죠. 반도체는 2배가 늘었습니다. 거의 2배가 늘고 태양광 쪽은 태양광 역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생산 능력이. 그다음에 촉매 같은 경우도 4배, 촉매는 4배가 늘었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전체적인 차트,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2년 동안에 요 주가에 다 담아져 있느냐. 3년째죠. 3년 담아져 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자, 요 화면은 무슨 화면이 있냐면, 저희 아침에 8시 36분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저희 회원 방송을 8시 36분에 캡처를 한 건데, 종목이 3개가 보이죠. 종목이 이제 뭐가 보였냐면, 이제 3개의 선제가 창을 다 꺼내놓고 보면, 하나는 여기 이제 스톤 브릿지였고요. 또 하나는 SPG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었죠. 예. 상한가로 쳤네. 네. 그 다음에 들어갔다 풀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SBB테크. 자, SBB테크는 많이 밀렸고 SPG는 상한가 갔다가 좀 윗꼬리, 그 다음에 스톤브릿지도 오늘 장중에 좀 움직였었는데, 요 세 개를 본 이유는 뭐냐면, 일단 SPG와 SBB테크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뉴스죠. 굉장히 일찍 나왔는데 현대차, 삼성, LG 쪽에서 이런 쪽에서 코스닥에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 지분 투자를 지금 진행 중이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SPG는 현대차 쪽에 관련이 좀 있고 SBB테크는 현대 로보틱스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현대차 쪽 얘기가 그 기업 뉴스의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SPG가 당연히 선두로 대장으로 가서 상한가 찍고 좀 밀렸죠. 그다음 스톤브릿지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기사를 보면 장 전에 스톤브릿지 업스테이지용 카톡용 챗 GPT 지분 부각, 요거는 이제 저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 반도체 AI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기업들을 이 스톤브리지가 투자를 많이 했대. 비상장이다 보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오늘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 종목을 회원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스톤브리지는 나중에 움직였죠. 스톤브리지는 나중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었거든요. 시초가 후에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팔아도 굉장히 좀 짭짤한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4% 이상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그 다음에 SPG는 장 초반에 스타트해서 약간 밑꼬리 처음에 달더니 상한가 찍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 3개를 장중에 올라갔을 때 보는 것과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8시 36분에 이미 회원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스톤브릿지, SPG, SBB테크 이렇게. SBB테크는 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두 종목 위주로 계속적으로 멘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레이크 같은 종목군들 발굴해서 조금 끌고 가서 수익률을 두둑하게 내는 그런 것들이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테마 좋고 다 좋지만 너무 그쪽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섞어 갖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대 게으르거나 그러면은 이런 그 뭐 스톤브리지나 SPG나 이런 데 나온 뉴스들을 절대 아침에 검색을 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올라간 다음에 보통 이렇게 될 수가 있죠. SPG 아침에 막 올라갈 때 살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시작도 안 했을 때, 딱 시작도 안 했을 때, 뭐 시초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이 종목은 오늘 움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내 종목 안 올라가서도 힘들지만 내가 안 갖고 있는 섹터들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많이 올라간 섹터를 지금 사전에 불안하고 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데 제 방법을 여러분들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손실 나 있는 부분 살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좋은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종목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책임지고 종목 교체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월화수 어제 방송은 제가 방송 중에 음악을 틀어갖고 장중공개 방송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방송 열심히 했는데 방송 중에 음악을 틀어갖고 그게 또 저작권 때문에 또 잘렸어요.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일단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움직이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황산 리튬 때문에라도 한번 탄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실적들이 지금 주가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탄탄한 불안한 시장에서 좀 탄탄한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한번 전고점 트라이는 한번 좀 나올 것 같죠? 뭐 전고점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 트라이 전고점 부근까지만 가도 뭐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이죠. 혹시라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뭐 이 종목이 아닌가 보다. 설명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올라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떨어지는 구간들도 충분히 나오는데 지금 떨어지는 구간, 만회하는 구간에서 조금 뭐 하락이 나오면 그건 오히려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시장에 싸게 주는 기회를 주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기업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또 우리 기존 회원님들, 예전 회원님들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목군들 굉장히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고 예전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 더보기에서 밴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MBN 골드 박근호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